전기도 연료도 필요 없이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은 벽 하나와 유리판 하나면 충분합니다. 1940년대 전쟁으로 석탄이 부족했던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겨울을 견뎠습니다. 난방비를 내지 않고도 방 하나를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설치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양벽 하나를 검게 칠하고 앞에 유리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전력망이 복구되자 이 방법은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한 전기 히터를 선택했고 오래된 방법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실패해서 사용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단순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열질량 난방의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사용해온 원리이자 현대 에너지 산업이 교과서에서 지운 지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그 시작점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기원전 400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한 가지 관찰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남향으로 지은 집은 북향 집보다 겨울에 훨씬 따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설계 원칙으로 정립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남쪽을 향한 벽면에 돌을 쌓고 낮 동안 태양열을 저장한 뒤 밤에 그 열을 실내로 방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 이 원리는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폼페이 유적에서 발굴된 주택들을 보면 남향 안뜰에 검은 돌을 깔고 그 위에 유리를 덮은 구조가 발견됩니다.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기원전 1세기에 쓴 건축 논문에서 남쪽을 향한 방은 겨울철 난방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기록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이 원리는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수도원과 성당은 남쪽 벽에 두꺼운 석재를 쌓고 그 앞에 작은 유리창을 설치했습니다. 낮 동안 태양이 돌을 데우면 밤새도록 그 열이 실내로 전달되었습니다. 연료가 귀했던 시대에 이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1881년 미국의 발명가 에드워드 모스가 이 고대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는 검은색으로 칠한 벽면 앞에 유리판을 설치하고 그 사이 공간을 밀폐하여 온실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모스의 설계는 보스턴의 여러 건물에 적용되었고 겨울철 난방 비용을 70%가량 줄이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 전역의 석탄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도시들은 극심한 연료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이때 프랑스의 엔지니어 펠릭스 트롬베가 등장합니다. 1946년 트롬베는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들을 재건하면서 하나의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는 남양 벽면을 두꺼운 콘크리트로 만들고 표면을 검은색으로 칠한 뒤 그 앞에 10cm 간격으로 유리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구조는 오늘날 트롬베 벽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의 원형입니다.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태양광이 유리를 통과하여 검은 벽을 가열합니다. 벽은 열을 저장하고 밤이 되면 천천히 실내로 방출합니다. 유리와 벽 사이의 공간은 온실처럼 작동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전기도 연료도 움직이는 부품도 필요 없습니다. 태양과 물리법칙만 있으면 됩니다. 트롬베는 프랑스 남부의 오델로에 실험주택을 지었습니다. 1967년부터 1977년까지 10년간의 측정 결과 이 집은 영하 10도의 겨울에도 난방장치 없이 실내 온도 18도를 유지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는 이 결과를 공식 보고서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검증된 기술이 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걸까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에는 이 기술이 건축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쳤고 실험주택들이 여러 나라에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인 지금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리함과 산업구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자 전력망이 모든 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전기 히터는 스위치 하나로 즉시 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설치가 간단했고 온도 조절이 쉬웠습니다. 반면 열질량 난방은 건물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했고 즉각적인 온도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편리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은 이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전기 난방은 매달 요금을 발생시킵니다. 가스 보일러는 연료를 계속 구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태양열 저장벽은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작동합니다. 연료비가 0원입니다. 유지보수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월 구독료가 없는 서비스는 사업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건축 교과서에서 트롬베 벽에 대한 챕터가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건축 법규는 중앙 난방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설계 사무소들은 열 질량 계산보다 HVAC 시스템 통합에 집중했습니다. 기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수익 구조에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2010년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NREL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콜로라도에 두 채의 동일한 크기 실험주택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단열재와 전기 히터를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남향에 트롬베 벽을 설치했습니다. 겨울철 3개월간의 측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트롬베 벽을 사용한 주택은 전기 히터 주택 대비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65% 감소했습니다. 실내 온도 변화는 더 안정적이었고 공기 건조 문제도 훨씬 적었습니다. 설치 비용은 일반 단열 공사보다 약간 높았지만 2년 반이면 난방비 절감으로 회수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300회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업 제품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은 존재합니다. 과학은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롬베 벽을 판매한다는 것은 수도꼭지 옆에서 물 한 컵을 파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급자족 기술의 이유는 영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이 지식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겨울 평균 난방비는 가구당 월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4개월로 계산하면 연간 6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10년이면 600만원에서 1200만원입니다. 트롬베 벽의 재료비는 얼마일까요? 검은 페인트 한 통 3만원, 두꺼운 유리판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10만원에서 20만원, 설치 자재 5만원, 총 재료비 약 2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한 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작동합니다. 전기도 들지 않고 수리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먼저 남향벽을 확인하세요. 하루 중 최소 6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는 벽이 이상적입니다. 아파트라면 거실이나 방의 남향 창문 옆 벽면이 적합합니다. 벽면을 검은색 무광 페인트로 칠합니다. 광택이 있는 페인트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열 흡수율이 낮습니다. 반드시 무광 검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벽면에서 8cm에서 12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유리판 또는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을 설치합니다. 이 공간이 온실 역할을 합니다. 너무 좁으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너무 넓으면 열 손실이 증가합니다. 패널 하단과 상단에 작은 환기구를 만듭니다. 하단 환기구는 바닥 가까이, 상단 환기구는 천장 가까이 설치합니다. 이것이 자연 대류를 만들어 따뜻한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합니다. 낮 동안 햇빛이 유리를 통과해 검은 벽을 가열합니다. 벽과 유리 사이의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상승하고 상단 환기구를 통해 실내로 들어옵니다. 동시에 차가운 공기가 하단 환기구로 들어와 다시 가열됩니다. 이 순환은 태양이 비치는 동안 자동으로 계속됩니다. 밤이 되면 환기구를 닫습니다. 이때부터 벽에 저장된 열이 천천히 실내로 방출됩니다. 두꺼운 벽일수록 열 저장량이 많고 방출 시간이 길어집니다. 콘크리트 벽이 이상적이지만 일반 석고보드 벽이라도 효과는 있습니다. 효율을 높이려면 벽 뒤쪽에 단열재를 붙여 열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설치한 사람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한 가구는 2019년 거실 남향 벽에 간이 트롬베 벽을 설치했습니다. 재료비는 25만 원이었고 설치는 주말 하루 만에 완료했습니다. 그해 겨울 거실의 보일러 가동 시간이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습니다. 난방비는 월 평균 8만 원가량 절감되었습니다. 3개월이면 재료비를 회수한 셈입니다. 강원도의 한 전원주택은 남쪽 벽 전체를 트롬베 벽으로 설계했습니다. 겨울철 영하 15도의 날씨에도 실내 온도가 16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는 새벽 시간에만 짧게 가동했고 연간 난방비는 일반 주택의 30%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물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한계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트롬베 벽은 남향이 아니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아파트의 경우 구조상 벽을 수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흐린 날이 계속되면 열 저장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온도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전기 히터처럼 버튼을 누르면 바로 따뜻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루에 태양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천천히 방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보조 난방으로서의 역할은 확실합니다. 겨울철 낮 시간 동안 태양열을 저장하고 저녁과 밤에 그 열을 방출하여 보일러 가동 시간을 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난방비는 크게 절감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설치 회사에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 점검 비용도 없습니다. 월 사용료도 없습니다. 한번 만들면 20년 이상 무료로 작동합니다. 이 지식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00년 소크라테스의 관찰 속에서, 로마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논문 속에서, 1946년 펠릭스 트롬베의 실험주택 속에서, 그리고 2010년 미국 에너지부의 연구 보고서 속에서 이 지식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인류는 태양과 벽이 난방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산업도 물리법칙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잊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잊혀진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방비를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2000년 된 지식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공유는 에너지 산업이 교과서에서 지운 지식에 균열을 만듭니다. 모든 구독은 이 채널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은 곧 공개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캠핑객이 버리는 물건 중 정전 상황에서 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